이슈 투데이. 네, 오늘 아침 이슈 투데이에서는 LA 타임스의 기자 박종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LA 시장 예비선거가 이제 2달도 채 안 남질 않았습니다. LA에 살고 있는 아시안계 유권자들이 많아지면서 이 후보들은 아시안계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각 후보가 어떤 선거 활동을 하면서 아시안계를 공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 기자님. 네, 네, 왜 일단 이 후보들이 아시안계 유권자들을 공략하고 있을까요? 일단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LA의 아시안계 커뮤니티가 이 규모가 지난 몇 년 동안 굉장히 커진 게 가장 큰 계기가 아닐까 하는데요. 네. 이번 선거에서 아시안계 유권자는 LA 인구의 약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네. 히스패닉이나 백인 유권자보다는 적은 숫자입니다만 무시할 수는 없는 비율이죠. 그렇죠. 또 두 명이 선두주자 캐런 베스와 릭 하우스가 있지만 네. 한 명이 칙아웃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이런 상황은 한 표 한 표를 얻기 위해 후보들을 더 필사적으로 만들게 하죠. 네. 그리고 세 명이 뒷주자 케빈 딜리온, 마이크 비올, 조 부스카이너들도 지금 여론조사에서 많이 뒤지고 있기 때문에 수설을 받고 위하면 아시안계 지지가 더욱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또 2016년 대선 이후로 아시안계의 투표율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게 전문가들이 분석인데요. 지난 2년 동안 팬데믹 그리고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가 높아지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커뮤니티 정치 참여가 더욱더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각 후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는데요. 캐런 베스 후보하고 릭 카루소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현재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이 두 후보는 아시안계 유권자들을 어떻게 공략하고 있습니까? 네, 릭 카루소 후보는 이제 아시안계 비즈니스 리더들이 지지 선언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한인 상공회의소 강일한 회장 이 지지 선언을 얻기도 했습니다. 또 아시안계를 타겟한 캠페인도 시작했는데요. 몇 주 전 한국어 광고를 런칭하기도 했고 한국어 자막이 있는 비디오도 트위터로 공유했습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카루소가 한인 리더들과 대화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한인 지역사회, 소상공인들과 한인 가족들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거라고도 했습니다. 또 캐런 베스 연방 하원 의원은 아시안계 연방 하원 의원 주디 추 그리고 텟 루이 지지 선언을 받았는데요. 추 의원은 작년 10월 베스 의원이 시장 선거 출마 선언을 했을 때 옆에서 아시안계는 베스 의원을 지지한다라는 사인을 들기도 했습니다. 또 베스 의원은 이외의 흑인 의원 코커스 대표로서 아시안계 의원 코커스와 아시안계 증오범죄 대처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지원금 분배에 관해서 긴밀하게 일하기도 했다고 말했는데요. 네. 또 베스 의원은 이번 말 이제 중국어, 베트남 그리고 한국어로도 광고를 런칭할 계획이라고도 발표했습니다. 네. 그 LA 타임스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지금 릭 카루소와 캐런 베스가 거의 뭐 막상막하의 그런 접전을 벌이고 있는 거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카루소 베스가 거의 동률, 네. 동률이죠, 거의.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아시안 커뮤니티의 지지를 얻게 되면은 압도적으로 좀 한쪽으로 좀 치우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는가. 이 두 후보가 지금 거기에 대한 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리카루소와 캐런 베스가 대처해야 할 이슈도 몇 개 있다라고 이제 이 기사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이슈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단 리카루소 후보는 시장 선거에 굉장히 늦게 뛰어든 편입니다. 그렇죠. 2월에 뛰어들었죠. 네. 또한 베스 의원이나 다른 후보에 대해서 정치 경력이 적다 못해 없죠. 네, 네. 그 얘기죠. 리카루소 후보가 아시안계 정치 리더와의 관계를 쌓을 시간이 많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또 카루소 후보의 정책은 좀 보수적인 편이죠. 경찰을 몇천 명 더 고용하겠다고도 말했고 호meless 문제에서도 노숙자촌 철거를 위주로 한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카루소 후보가 진보적인 아시안계 커뮤니티 단체들이
지지를 얻기는 힘들 것 같다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베스 후보는 많은 한인분들이 아시겠지만 의원이 되기 전 사우스 LA에서 사회활동가로 일했습니다. 1992년 4.29가 일어난 후 베스 후보는 뉴욕타임즈와 인터뷰에서 많은 리커스토어가 없어진 것은 미라클, 즉 기적 같다라는 발언을 한 바가 있어서 한인분들한테 큰 이제 앵거를 받았죠. 맞습니다. 네. 기억하시겠지만 베스 후보가 이 발언에 대해서 2월달 태그로 가주 한미 식품 상협회에 내가 말한 것이 얼마나 상처를 줄 수 있었는지 이해한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또 후보는 LA타임즈의 성명서한테 자신의 발언은 잘못 해석된 것이라면서 당시 사우스 LA 커뮤니티는 소유자의 인종에 관계없이 문제가 있는 리커스토어를 해소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캐런 베스 의원은 2월달 한인회 기자회견에서 이 리커스토어를 란드로맷 세탁소로 바꾸기 위해 많이 노력을 했다고도 말했는데요. 네. 한인 그리고 아시안계 커뮤니티가 이런 사과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아직 미지수죠. 네. 네. 자, 그러면은 리카루소 또 캐런 베스 후보 이외에 케빈 더 레온을 비롯해서 다른 후보들의 선거 활동도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딜리언 후보는 후보 출마부터 아시안계 유권자 공략을 했는데요. 한인회도 11월달 그리고 2월달 두 차례 방문하기도 했고 태국계나 중국계 등 다른 아시안계 유권자 공략도 하고 있습니다. 딜리언 후보가 당선될 경우 처음 아시안 계통이 시장이 LA에서 나오는 건데요. 제가 인터뷰한 몇몇 유권자분들은 딜리언 후보가 당선될 경우 아시안계 정치력에도 큰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딜리언 후보가 아시안계라는 것을 알고 있는 유권자가 얼마나 될지 또 아시안계 후보가 아시안계 유권자에게 지지를 꼭 받는다는 보장도 없는 상태죠. 딜리언 시의원 자체도 자신이 아시안계라는 걸 인식한 지가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이 다른 유권자분들이 이런 이 팩트를 알고 있을까 이런 거는 좀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부스카이너 후보는 한인 시의원 존 리 그리고 전 시의원 데이빗 유의 지지 선언을 받았습니다. 또 자신이 아시안계를 위해 많은 도움을 줬다고도 말했는데요. 리 시의원이 출마했을 때 부스카이너 의원은 민주당, 리 의원은 공화당 소속이었지만 부스카이너 시의원이 리 의원 지지 선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부스카이너 후보는 한인타운인 대구역 디제스터가 됐다면서 인도를 찾아가고 있는 노숙자 텐트촌을 반드시 철거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피어 후보는 자신만이 토론회에서 아시안계 징후범죄를 얘기하고 있다면서 시 검사로서 아시안계 징후범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응했다고도 말했는데요. 네. 또 후보는 LA의 101개 모든 네이버훗, 모든 구역을 방문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시장 선거에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은 아무래도 그 범죄 퇴치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노숙자 문제 뭐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 우리 박 기자님께서 취재를 해보신 결과 어느 후보의 범죄 퇴치라든지 또 노숙자 문제 해결이라든지 어느 후보가 가장 그래도 좀 믿을만한 그러한 이제 공약을 내걸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요? 제 입장은 이제 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그리고 또 저희 LA타임즈 그 에디토리얼 보드죠. 오피니언 쪽에서도 아직 그 인도스멘트를 안 한 상태라서, 그 신문사 입장은 드리지 못하겠지만, 일단 제가 취재한 바로서는, 가장 그 많은 반응은 잘 모르고 있다. 유권자들이 잘 모르고 있다라는 반응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기사 그리고 다른 기사 취재를 하기 위해서 몇십 명 인터뷰를 해봤는데 네. 그 중에서 시의원 공약을 알고 있는 사람은 한 손가락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적었는데요. 네. 하지만 이 인터레스팅하다고 해야 되나요?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카루소 후보를 많은 사람이 알고 있고 또 많은 사람이 카루소 후보의 광고를 봤다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카루소가 이제 선거 초반에 좀 치고나갈 그점을 주지 않았나.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좀 카루소 후보를 지지하게 만들기에 되지 않았나. 이런 좀
많이 나오고 있고 네. 또 이제 베스 후보도 이제 광고를 하기 시작했고 다른 후보도 이제 광고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 리카르스 후보의 그 선거 초반 아하. 이 이득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것도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취재를 하시면서요. 그 진정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진심. 정말 네, 진한 마음을 담은 그런 거는 어느 후보가 가장 강렬하게 느껴지셨어요? 그거 좀 곤란한 질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저도 몇몇 인터뷰를 후보분들을 인터뷰했지만 네. 다 원하고 있죠. 다 진정성 있고 다 이제 자기가 시장이 되면은 LA가 시가 나아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곤 있는데 네. 사실 유권자분들이 그 진정성 그 후보가 주는 진정성을 믿느냐 사실 LA 자체가 굉장히 그 뭐 비리도 많았고 네. 카운서맨 몇몇이 또 뭐 감옥 가기도 했고 몇 년 전에 그래서 참 스캡티컬하다고 해야 되죠. 참 이심가게 하는 이점이 많은 상황에서 이런 그 후보의 진정성이 얼마나 유권자를 공략할 수 있느냐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거 운동을 해 나가는데 어느 후보의 선거팀이 가장 똘똘 뭉치고 그다음에 전략도 잘 짜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데 싶습니까? 일단 말하기는 힘들겠지만 일단 저희가 기사를 쓴 것도 있지만 캐런 베스 캠페인이 약간 좀 혐오이라고 해야 돼. 턴오버가 좀 많았다는 지적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혐오도? 캠페인 예. 네 턴오버. 네. 좋아하는 거. 네, 선호도. 선호도가 아니고 턴오버. 그러니까 턴오버. 턴오버. 네네네네. 스태프가 바뀐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캠페인 매니저도 지난달 바꾸기도 했고 다른 캠페인 스태프도 좀 바뀐 적이 많아서 이것이 캐런베스 캠페인에 좀 영향을 줄 수 있겠느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리카르스 후보는 일단 굉장히 좀 다른 그 게빈 뉴섬이나 다른 민주당 정치인들한테 컨설팅을 했던 몇몇 스태프들을 고용하기도 했고 또 일단 돈이 많잖아요. 리카르스가 돈이 많다 보니까 광고도 많이 할 수 있고 좀 캠페인을 좀 짤 수 있는 그 역량이 좀 크지 않나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캐런베스가 돈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니고 또 선거가 이제 2달 정도 남았고 또 이 선거가 6월 예비 선거이기 때문에 11월 달 선거까지는 한참 남았죠. 그렇죠. 이런 면에서 사실 누가 캠페인을 더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얘기는 좀 시기상조적인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합니다. 근데 요즘 보면은 LA 타임즈는 은근히 리카르소 후보에 대한 그렇게 별로 좀 좋지 않은 기사들을 많이 내보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일단 뭐 제가 이제 에디터가 아니고 제가 이제 그 이런 결정에 관여를 하지 못하는 때문에 제가 뭐 그런 분석은 못하겠지만 일단 제가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카르스 후보는 일단 그 다른 후보에 비해서 검증을 좀 덜 받았잖아요. 네, 다른 후보는 이제 정치인 지내면서 몇십 년 동안 그동안에 쭉 해왔는데, 네, 그동안 쭉 봤는데 리카르스는 이제 정치인으로서 거의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좀 저희 생각도 이 처음 그 사람이기 때문에 검증을 더 확실히 하자 이런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LA 타임스의 우리 한인 박종찬 기자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